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장은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했던 에릭슨의 말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감정은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고 삶의 전반에 필요해요. 감정은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인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도 하죠. 사람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일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죠.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조절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조절이 어려운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아도 너무 지나치면 쾌락으로 가기 쉽고 나빠도 적당하면 균형 잡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좋은 성품이 안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날카로운 칼날이 잘 훈련된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하면 섬세한 커트가 필요한 곳에서 사랑받는 물건이 되겠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해롭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더군다나 나쁜 용도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면 심각한 무기가 되는 거죠. 감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형질이 설계되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내장된 잠재력을 잘 개발시켜야 하죠. 어려서는 부모나 보호자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연령이 오면 본인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은 유아기에서 멈춰진 원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능 감정을 잘 조절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방치됐을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감정 조절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해 보실까요? 첫째로 감정 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자라오는 환경에서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나이스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제 환경이 그렇지 못했다고요. 자, 이렇게 자신이 자각하셨다면 지금 그 순간부터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술 마시는 예절을 교육을 받았다면 그 매너에 맞게 양을 조절하고 또 그 후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술 마시는 일로 인해서 타인과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중독도 안 될 거예요. 또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술 마시는 거 중단하는 거 쉽게 조절할 수 있죠. 그것뿐이 아니라 또한 화나는 일이 이제 세상 살면서 많아요. 그런데 그 화나는 일에 대한 것을 오해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말을 들어왔다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감정 조절이 잘 돼야 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한다 할지라도
더 말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 것이 많은 분이 인식이 잘 안 되시는 거를 보기 때문이에요. 감정과 생각의 그런 신경세포가 거의 동시적으로 워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행동 지시가 나오고 즉각 액션을 하게 되죠. 음, 오래전에 제가 영어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다 마치고 짧게 영어를 할게요. Do you have any question?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I have a question. 그리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 Yes, tell me. What do you have a question? 이렇게 제 얘기하니까 what it means? Shit. 선생님이 참 당황했는데 당신이 정말 그 뜻을 모르냐? 예,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심각한 말은 아닌데 혹시 그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거나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예? 그럴 때 저절로 나오는 말인데 만일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beautiful and sugar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우리 모두가 한바탕 웃었어요. 아마도 거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재치 있고 잘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끔 그 선생님의 그런 그 부드러운 감정 언어가 생각이 났는데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급 문화인이 되려면 감정 조절 훈련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쵸? 두 번째, 무조건 참지 마세요.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트집 잡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을 지나가게 하세요. 강한 바람이 불 때 싫으면 슬쩍 몸의 방향을 돌려서 강한 것에 부딪히지 말고 그냥 바람을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비를 따지지 말고 말한 사람의 그 말을 그냥 놔두자는 거죠. 참는 것과는 다르죠. 그 말이 그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마음을 거기에 들여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반응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무반응은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 자체가 그릇될 때가 많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화끈하게 대응해 오다가 오히려 손해 많이 나셨죠? 먹이 운다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글거리는 분노, 격한 감정, 슬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독감, 상실감, 모욕감, 두려움 이런 등등 이런 감정에 넘어지면 조음처럼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하늘의 구름을 이렇게 이제 자주 쳐다보면서 하는 생각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거리감도 다른데 그 구름이 바람과 물의 양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감상하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르다. 오늘도 다르다. 푸근해 보이네. 솜사탕 같다. 포근포근한 카펫 같네. 양털 같아.
뭐 이런 등등 마음을 그냥 그 구름에 탁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구름 테라피인가요? 예, 이렇게 마음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수용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조용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사이에 몸의 통증도 마음의 고통도 그리고 강렬한 쾌락의 욕구 같은 것도 조용하게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 생기지 않죠. 세 번째,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꾸만 변명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하고 편을 만들어 부정적인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쁜 습관, 즉 각종 중독들,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 더 증가시켜서 부정적 정보를 쏟아붓고 그러면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감정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아, 바람이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지나가게 비켜주면 감정의 폭풍이 힘을 저항하지 않으니까 쑥 지나가죠. 그리고 이것을 크리스찬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죠.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긍정적인 정보가 대단히 풍성해질 거예요. 그 정보들을 사용해서 고통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하니까 멋지게 소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기를 배우자, 무조건 참지 말자,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자.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연습의 대상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해요. 여기까지가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더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시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